5장 5단계 수행의 실제. 사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을 의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깨어나는 것이다. 칼 융. 바로 앞장에서는 5단계의 수행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인물의 예를 들므로써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효과적인 수행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케이트의 이야기. 케이트는 매우 엄하고 잘 꾸짖는 부모 아래서 자랐다. 언제나 그녀의 부모는 간접적으로 그녀에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였지만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떠나버렸다. 케이트는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녀 안의 목소리는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며 인생의 패배자이니 그녀에게 생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였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자기 혐오의 악마였다. 그 악마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치명적인, 이른바 부정적인 안정감을 주기는 했다. 이제 케이트가 이 자기 혐오의 악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눈을 감고 긴장을 푸는 호흡을 9번 반복하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타적인 동기가 생겨나도록 한 후, 케이트는 그녀의 몸이 인식하는 상태로 빠져들어 자기가 쓸모없다는 느낌과 자기 혐오의 느낌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하였다. 그녀는 자기 혐오를 촉발시켰던 강력한 부정적 공격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였다. 전도 유망한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그녀는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케이트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하기보다 그녀가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꾸지람만 늘어놓았다. 그 후 분노와 자괴감에 몸부림치던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팔을 칼로 베었다. 그 사건을 생각하니 갑자기 그녀의 심장에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유리 조각이 찌르는 것 같은 차가운 담청색의 느낌이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심장에 아픔이 느껴졌다. 2단계. 악마를 구체화시킨 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케이트는 이 느낌을 구체화시키는 상상을 하였다. 그것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의 형상을 취하였다. 그의 피부는 담청색을 띠고 있었으며 뼈만 앙상이 남은 팔과 날카로운 손톱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의 이빨은 누렇고 뾰족했으며 그의 입은 마치 그녀를 삼킬 듯이 벌려져 있었다. 그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그의 몸은 가늘고 날카로운 푸른 가시로 뒤덮여 있었다. 케이트는 그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3단계. 악마가 되어보기. 악마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악마가 되기 위하여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다음 잠시 그의 피부가 자리 잡혀 온전히 악마가 될 시간을 가졌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느끼는 감정을 경험하였다. 악마의 몸에 완전히 들어간 후 실은 그가 매우 고통스러우며 스스로 위협받고 망가지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해. 당신은 어리석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지. 그는 당신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였다.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을 느끼겠지. 4단계. 악마를 길들여 동조자 만나기. 다시 그녀의 원래 자리로 돌아온 후 케이트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자기 혐오의 악마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용해되어 사랑의 넥타로 이루어진 끝이 없는 바다로 변하는 상상을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가 이 넥타를 그의 담청색 피부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한꺼번에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넥타를 마시면서 악마의 모습은 변해갔다. 그의 몸은 부드러워졌으며 피부색도 점차 엷어져 갔다. 이윽고 악마는 매끄러운 코와 온화하고 짙은 눈을 가진 회색빛 말로 변하였다. 케이트는 그 말에게 동조자인지를 물었다. 말이 긍정의 표시로 자신의 우아한 머리를 끄덕이자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돕고 보호할 것이며 자신에게 해줄 서약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런 후 동조자의 자리로 옮겨 그 회색 말이 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당신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예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데려다 주겠소. 당신이 세상에 나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빌려주겠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게로 와서 내 목에 당신의 머리를 기대고 휴식을 취하길 바라오. 내가 당신 안에 힘을 불어넣어 당신을 보호할 것이오. 게이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그 말을 응시하면서 그의 힘과 약속을 흡수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이동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심장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결국에 그 말은 스스로 녹아서 그녀 몸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으며 그녀는 자신 안에 힘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녀와 그 동조자는 함께 용해되어 공의 상태가 되었다. 5단계. 알아차림 안에서의 안식. 이 시점에서 케이트는 마음의 평해를 느꼈다. 그녀는 이 열린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긴장을 풀고 안식할 수 있었다. 그녀는 5번째 단계를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이 상태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악마가 용해되고 동조자가 합쳐짐으로써 생겨난 자연적인 마음의 공간인 것이다. 악마에 대한 일기쓰기. 앞장에서 나는 이 수행의 실천 내용을 기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기록하면서 어떠한 식견이나 연상이 떠오를 수 있다. 그것 또한 기록하도록 하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 특정한 악마를 다룬다면 여러분의 진전을 그 일기를 통해 추적하라. 또한 악마를 길들이면서 경험한 효과도 기록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건강이나 행동 또는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감정적 상태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악마 길들이기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은 그 수행 과정을 보다 안정시키고 강화시켜줄 것이다. 또한 기록과 더불어 악마와 동조자의 이미지를 그려 넣어도 좋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어떠한 미술적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의 악마를 다루는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큰 노트를 사서 사인펜, 유성 크레용 또는 색연필 등으로 그들의 악마와 동조자를 그려 넣기도 한다. 악마와 동조자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사파로 자세히 묘사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간결한 설명만으로 기록할 것인지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 결정한다. 그러나 5단계 수행 과정은 최선을 다해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또한 악마에 의해 유발되는 생각, 연상, 기억 등도 함께 적어둔다. 아래는 기록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질문들이다. 내가 다룬 악마는 무슨 악마인가? 그것은 내 몸 어디에 있으며 무슨 색깔을 띠고 있고 어떤 감촉이며 체온은 어느 정도인가? 내 안의 악마는 어떻게 생겼는가? 악마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직접 악마가 되어본 느낌은 어떠했는가? 그 느낌은 그를 바라볼 때 기대했던 생각과 다른 것이었는가?
악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악마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악마는 내가 제공한 것을 먹으면서 모습이 변했는가? 완전히 만족한 악마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였는가? 내 안의 동조자는 어떤 모습이었나? 동조자가 나에게 서약한 것은 무엇인가? 동조자는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동조자가 내 안으로 녹아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5단계에서의 안식의 순간은 어떠했는가? 이 경험을 나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악마를 길들임으로써 내가 얻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내 안의 동조자에게 어떻게 해야 다가갈 수 있는가? 기록하는 것 자체로서 더 깊은 안목을 갖도록 하는 연쇄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클라리사라는 40세의 물리치료사 사례를 들어보겠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불안함의 악마를 다루는 경험을 기록하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가난했던 클라리사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항상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클라리사의 어머니는 딸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흠을 잡았다. 클라리사는 그 악마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는 동안에 자신의 어머니가 5살 때 어색한 옷차림을 한 채 찍은 오래된 사진에 대한 기억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다. 클라리사는 어머니 안의 악마와 그녀 자신 안의 악마와의 연관성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클라리사는 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지만 그 악마에 관해 기록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었다. 그녀가 수행 과정에 대해 기록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저항에 대처하기. 우리 안의 악마를 길들이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우리가 오래 묵은 문제나 신체적 상태를 상대로 작업을 할 때 그러한 문제들은 내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마를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시키기도 어렵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거의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 감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점점 자신의 일부분, 즉 우리의 문제점에 매달리게 된다. 이를테면 그 문제들은 정규 작업 시간을 충실히 채우며 일하고 있는 직원과 같다. 우리 에너지의 매우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이 병의 당사자, 중독자, 분노자가 되는 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독선적인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가 해소되어 열린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악마에 너무 집착해서 4단계에서 그들이 완전히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심한 경우는 그 악마의 에너지에 감정적으로 중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로의 악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화를 폭발시키거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이다. 이러한 저항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4단계에서 우리가 악마가 완전히 만족하도록 먹이를 제공한 후 그 악마가 변하게 될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는 접근법은 계속해서 조르는 악마에게 매달리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다. 악마가 완전히 만족한 후 나타낼 모습을 자세히 상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악마에 대하여 약간의 요령을 부리는 것일 수는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5단계인 해방의 상태에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저항은 악마에 대한 적의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관대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악마와 싸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악마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를 주어 길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저기를 점차적으로 놓아주기 위한 그리고 그 악마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악마가 원하는 또는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악마로부터 듣기 어려운 저항에 부딪힌다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기에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나요? 악마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1단계 때 느꼈던 그 육체적 감각으로 돌아가서 그 악마를 보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고 그 악마가 확실한 이미지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저항을 느꼈다면 우리는 5단계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시도하여 지시사항에 엄격히 따르면서 수행해야 한다. 5단계는 우리의 수행 과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구성되고 기술되었다. 도움 요청하기. 5단계의 수행을 시작할 때 많은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원치 않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 과정을 계속 진행시키기를 권한다. 그동안 회피해왔던 것과 정작 맞닥뜨리게 됐을 때 강한 감정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안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5단계의 수행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마침내 평안과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악마에 대한 노여움을 극복하여 악마에게 자비를 제공하거나 두려움을 극복하여 사랑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악마를 길들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큰 악마를 만나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누가 나에게 악마를 길들일 힘이 생기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의 도움을 원하고 있지.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정신적인 격려와 도움을 제공해줄 현자, 진실된 친구, 영적인 스승을 불러내는 상상을 한다. 우리는 이미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영적인 길잡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앞에 있는 악마 위의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악마를 길들일 수 있도록 두려움 또는 분노를 내려놓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존재는 우리가 악마를 길들이는 동안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파트너와 함께 악마 길들이기. 수행하는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악마를 파트너와 함께 길들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수행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은 목격자의 역할을 하며 그런 다음 자리를 서로 바꿔야 한다. 사전 준비 먼저 3개의 방석이나 의자를 준비한다. 하나는 목격자용이고 나머지 2개는 각각 주도적인 파트너와 악마용이다. 악마와 주도적인 파트너는 서로 마주보게 하여야 한다. 목격자의 자리는 주도적인 파트너와 악마의 자리에 수직이 되게 하여 두 자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뒤쪽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그 둘 사이의 일을 자세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밀 유지. 파트너와 함께 악마 길들이기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 유지에 대한 지침에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공동 수행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특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약속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농담식으로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주도적인 파트너가 원치 않는다면 두 사람 간에도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을 비밀 유지의 원칙으로 봉인하고 이 경계를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 목격자. 목격자는 보조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직접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목격자의 역할은 수행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감정이입적 존재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목격자는 심리치료사의 역할이나 상담을 위해 혹은 파트너의 경험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지키면서 파트너가 5단계 수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목격자는 5단계 수행에 대한 설명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수행이 진행 중일 때 목격자는 주도적 파트너의 미묘한 표현과 몸짓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그 파트너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악마가 완전히 만족하였다면 미세한 미소가 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도적 파트너가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목격자의 역할을 하며 수행하던 중 여러분의 파트너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5단계의 수행을 계속하기를 권고한다. 나는 수행의 시작 단계에서 눈물 또는 두려움을 흔히 보아왔으며 수행이 끝나기 전에 그 눈물은 사라지고 끝날 무렵에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파트너가 극심하게 괴로워한다면 악마와 만나는 것을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어본다. 목격자는 파트너에게 충분히 몰입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악마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수행에 대하여 어떠한 비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목격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5단계 수행 중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서기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과도하다면 단순히 말로 파트너에게 조언하도록 한다. 경험이 적은 목격자는 5단계 수행의 요약본을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목격자가 모든 단계를 머릿속에 암기하여 상황에 막힘이 없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화는 주도적 파트너와 악마 간에 이루어져야지 목격자와 주도적 파트너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수행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목격자는 주도적 파트너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당신이 다루고 싶은 악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파트너는 다루고 싶어하는 문제 또는 악마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만약 그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길들이고 싶은 악마 또는 신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누어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목격자는 파트너가 긴장유한 호흡을 9번 실시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나서 목격자는 이 명상을 통해 만물의 축복을 기원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파트너와 함께 이타적 동기를 발생킨다. 주도적 파트너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 하며 반면에 목격자는 눈을 뜨고 그 파트너를 주시하여야 한다. 주도적 파트너는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면 수행 중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목격자에게 이야기한다. 주도적 파트너가 수행 과정을 외우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목격자는 각 단계로 차례차례 그를 안내한다. 주도적 파트너가 악마를 실질적으로 길들이는 4단계에 돌입한 후에 목격자는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악마는 변하였습니까? 잠시 후 목격자는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악마는 완전히 만족했습니까? 만약 악마가 저항하며 만족하지 않는다면 목격자는 주도적 파트너에게 악마 또는 신이 완전히 만족한 후 변하게 될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조언한다. 그 후 목격자는 파트너에게 악마가 완전히 만족한 것처럼 보이면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악마가 완전히 만족했거나 또는 그렇게 보인다면 목격자는 4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주도적 파트너가 동조자를 만나고 싶은지 물어본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주도적 파트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는 오직 악마 또는 동조자이지 목격자가 아니란 점이다. 주도적 파트너가 동조자와 만나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주도적 파트너와 그의 동조자가 용해되어 공의 상태가 될 때까지 4단계를 지속한다. 이 시점에서 목격자와 주도적 파트너는 함께 명상에 들어가 침묵을 유지한다. 이것이 5번째 단계이다. 주도적 파트너에게 그 과정이 완료된 느낌이 왔다면 두 파트너는 서로 자리를 바꿔 주도적 파트너가 목격자가 되어 보도록 한다. 자리를 바꾸는 동안에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 수행이 끝났을 때 나누도록 한다. 5단계 수행을 하는 동안에 주도적 파트너는 항상 1인칭 시점으로 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악마가 되어 말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만 방황하고 내 이야기를 들이주는 것이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그 주도적 파트너가 목격자에게 이 악마는 내가 그만 방황하고 자기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다. 파트너와 시간을 정해놓고 악마 또는 신을 길들이는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주 달력을 보며 수행 시간을 새롭게 맞출 필요가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 편하게 된다. 심리치료사와 함께하는 5단계 수행. 여러분이 심리치료사와 함께 이 수행을 하고 싶다면 자격증이 있고 마음속 이미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치료사나 카운슬러를 구해야 한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사와 용심리학 분석가가 이 조건에 맞으며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사가 정신세계의 일부를 이미지로 구체화시키듯이 이들도 그런 작업을 한다. 여러분이 5단계의 수행을 치료사에게 보여주고 악마를 길들이는 것에 대한 근본 원리를 설명한다면 그는 기꺼이 수행의 목격자가 되어 줄 것이다. 중독 또는 식이장애를 다루는 카운슬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악마가 명백히 정해져 있으므로 각 수행 때마다 악마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치료사는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을 1단계와 2단계로 이끌어 수행을 진행시킨다. 그 악마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익숙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각 수행 때마다 1단계와 2단계를 새롭게 거쳐야 한다. 치료사는 목격자의 역할을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수행한다. 치료사는 계속적인 치료 관계의 범주 내에서 수행이 끝난 후 겪은 경험에 대하여 의뢰인과 논의할 수 있다. 다른 명상 수행과 함께하는 5단계 수행. 악마를 길들이는 수행은 다른 몇몇의 명상 수행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다양한 종파 출신의 스승 또는 승려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이 깊은 혼란에 갇혀 있거나 큰 격변을 겪고 있을 때 5단계 수행이 그러한 혼란의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명상 선생님이나 스님과 함께 명상 수련을 하고 있어서 그에게 5단계 수행을 함께할 것을 부탁해 그가 기꺼이 허락한다면 그는 치료사와 마찬가지로 목격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 선생님 없이 여러분 혼자 명상을 한다면 5단계 수행 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명상으로 들어가도록 명상 시간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명상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명상의 처음에는 악마를 길들이는 수행을 하고 모든 단계가 다 끝나면 자신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명상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명상에 도움을 주며 무언가 집중을 방해할 때 이 악마를 길들이는 수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방해를 경감시켜 명상 수행을 계속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5단계 수행을 다른 명상 수행과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수행의 유지. 나의 모토는 매일 악마를 길들이면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 이다. 그러나 악마를 길들이는 수행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만약 중독적 행동이나 감정적 위기와 같이 심각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 악마 길들이기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능하다면 2-3회 실천하기를 권한다. 또한 악마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 그 각각에 대하여 따로따로 대처하는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어깨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수행을 시작했다가 내 안에 일중독의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밑바닥에는 건강에 대한 불안의 악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악마를 길들이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가치 있는 수행처럼 이건 역시 반복적으로 행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필요시에만 악마를 길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위기가 닥칠 때에만 수행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뿌리 깊은 악마도 변화시키는 것이 기능하다. 때때로 악마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발적인 환경에 의해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악마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우리 깊숙이 자리 잡은 악마를 갖고 있다면 머릿속에 그것을 떠올린 다음 어떤 느낌 또는 악마가 묻혀있는 곳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몸을 쭉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 악마의 위치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무언가를 발견하였다면 5단계 수행 방법을 이용하여 그 악마를 길들인다. 우리의 수행이 진심으로 진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의 악마를 길들이는 작업을 적어도 100번은 해야 하며 그 악마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악마 길들이는 수행의 파트너는 여러분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한다. 5단계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 명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라.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수행 과정의 어느 한 부분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선택을 찾을 수 없다면 침대에 누워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장소에서 5단계의 수행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러한 변형적인 방법 아래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면 그러한 단계 없이 바로 악마 또는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실제로 설법 중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 과정을 이끈 적이 있고 나 또한 밤에 자지 않고 누운 채로 이 방법을 이용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능하면 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악마의 자리에 앉아 실제로 그가 되어 그의 피부 안에서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